푸른밤 종윤입니다. 온도에 따라 잘 팔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먹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겨울의 별미, 호빵은 영하 4도일 때, 따뜻한 캔커피는 그보다 좀 더 추운 영하 6도일 때, 모두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온도가 영상 1도일 때, 그리고 소주는요 6도일 때 제일 잘 팔린다고 하죠. 이 온도라는 게요, 음식의 판매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소리, 특히 음악에도 어울리는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빠른 리듬의 곡을 찾아 듣게 되고요. 겨울에는 리듬이 느리고 가사가 뼈아픈 노래를 선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 마음에도 이 온도 변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좀 가라앉은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들뜬 기분이신가요?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온도는 다 다르겠지만 이런 날씨에 듣고 싶어하는 노래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 같이 들어볼까요? 12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2월 6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서영은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노래 제목도 겨울이 들어가고, 겨울이 정말 뼛속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추운 겁니다. 저는 진짜 얼마 전에 붕어빵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다라는 걸 또 이제 거리 음식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씨죠. 우리 가족분들 온도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글쎄 뭔가 좀 마음의 온도는 그렇게 차갑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춥다 보니까 같이 좀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오늘 다양한 음악 전문가들 모시고 깊이 있게 음악 얘기 나눠보는 시간, 더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재즈피플 김광현 편집장님 모시고요. 3부에는 백투더 2000 함께하고요. 200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팝과 가요들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많이 신청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밤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에서 열리고요.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밤과 함께하는 라이브 MBC 화음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12월 15일 라디오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이제 새로운 시즌 진행을 하고 있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사이트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생상, 환인제약, 속쓰리맨 갤포스, 조이시티 함께합니다. 주
푸른밤 종현입니다. 통하였느냐, 한 영화의 헤드카피였는데요. 여기에서 통했다는 건 마음을 주었느냐, 정을 주었느냐 이런 의미겠죠. 이 시간의 헤드카피죠. 재즈와 통하였느냐. 더 마스터, 푸른밤 가족들이 재즈에 마음을 주고 정을 주게 만드는 분입니다.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푸른밤의 재즈 마스터 김광현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찌 지내셨습니까? 네, 매달 이제 잡지 하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연말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제 내년 기획도 하게 되고, 네네. 이제 2016년은 어떤 기사로 할지 그런 것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졌어요. 오늘도 재즈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그 재즈가 이제 여러 장르, 여러 스타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재즈에게 장점일 수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흔히 듣는 정통 재즈, 그러니까 좀 난해하게 느낄 수 있는 모던 재즈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퓨전 재즈도 있고, 프리 재즈도 있고, 스윙 빅밴드도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일반 재즈를 잘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처음 들을 때 귀가 솔깃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이 이 클래식과 재즈가 합쳐진 연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즈 곡을 클래식처럼 연주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클래식 곡을 재즈 연주자들이 재즈 악기로 재즈 연주 스타일로 연주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네. 평생 그런 연주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앨범을 낼 때 요번 앨범은 약간 클래식 컨셉을 가지고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식을 재즈화해서 연주하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클래식이 재즈를 만났던 그런 음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은 귀에 익은 클래식 유명곡들을 재즈로 다시 한번 편곡을 해서 듣는다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즈의 어떤 입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상당히 어려운 곡이 또 유명하지 않은 클래식 곡이 그렇죠. 편곡이 된다면 이건 정말 어렵고 어려운 두 장르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곡은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피하시고 입문 땐 아주 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재즈곡, 재즈곡이 유명하다는 게 조금 쉽진 않지만 잘 안 알려진 재즈곡을 듣는 것보다는요, 잘 알려진 클래식곡을 재즈로 연주한 곡. 그게 이제 또 그와 비슷한 게 팝을 재즈로 연주한 그렇죠. 곡, 락을 재즈로 연주한 곡.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을 이렇게 재즈화해서 연주하는 곡들이 재즈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을 한번 소개를 받아보죠. 어떤 곡인지. 네, 그 트럼펫 연주자인 크리스 보티라는 사람입니다. 네. 클래식에서도 사용되고 재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악기가 이 트럼펫입니다. 그렇죠. 색스폰이 재즈를 대표하는 악기지만 이제 색스폰은 클래식에서 잘 사용되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목관 악기가 사용되는데요. 이 금관 악기의 왕자의 자리에 있는 트럼펫은 모든 악기에서 잘 메인 악기로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재즈에서는 루이 암스트롱부터 거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아주 잘생긴 미남 트럼펫터죠. 크리스 보티가 퓨전 스타일의 컨템포러리 재즈도 하지만 이렇게 몇몇 곡들은 큰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예전 스탠다드라든지 클래식 곡을 연주했는데요. 몇 년 전에 이탈리아라는 앨범명을 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앨범명으로. 아무래도 클래식의 특히 오페라에 아주 강한 나라가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많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이 앨범에는 이탈리아와 연관 있는 곡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러면 그 이탈리아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듣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곡인지? 곡은 그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 푸치니라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많이 만들었던 오페라 전문 작곡가인데요. 푸치니가 만든 이 투란도트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투란도트가 이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면서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오페라가
뭐 산막을 작곡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네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기에 삽입된 곡이 이제 넬슨 도르마라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그렇죠. CF에서도 뭐 자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오디션 프로 같은 데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맞습니다. 또 열성적인 환호를 이끌어냈죠. 그렇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폴 포츠라는 네. 영국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 불러서 다시 한번 인기가 있었던 곡인데요. 이 곡을 크리스 보티가 트럼펫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크리스 보티의 네슨 도르마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스 보티의 네슨 도르마 듣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생긴 네. 그런 아티스트, 매너도 좋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얘기하자마자 우리 예. 작가님께서 바로 찾아보셨는데 네. 너무 잘생겼다고 혼잣말 너무 네. 잘생겼다. 그 와 정말 잘생겼네요. 와 네. 저에게 보여주 금발이고 네, 금발이고요. 이 실은 남자 금발이 잘생기면 그냥 다 가진 거죠. 더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트럼펫 잘 불 필요도 없고요. 다 가진 건데 트럼펫도 잘 불고 네. 특히 이제 이 크리스 보티가 재즈 쪽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팝 락 쪽에서도요. 굉장히 같이 연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락을 하다가 이 솔로로 독립했던 스팅이라는 가수가 네, 있죠. 그렇죠.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스팅이 이게 라이브를 그 레코딩을 할 때 트럼펫 들어가는 부분은 다 이 크리스 보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펫은 크리스 보티가 부르고 색스폰은 이제 브랜포드 마샬리스라는 네네. 그 모베로 블루스를 연주한 사람이죠. 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스팅 정도 되면은 각 파트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을 섭외할 함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트럼펫은 크리스 보티가 하는데요.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이제 조금 검색을 하신다면은 크리스 보티가 그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라는 곡을 연주한 라이브 버전이 있는데요. 네. 그 곡을 라이브 하다 보면 중간에 스팅이 무대 뒤에서 나와서요.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 멋있겠네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스팅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 퍼니 발렌타인 그 버전도 굉장히 좋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둘이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클래식과 재즈가 만난 그 경계선의 음악들을 조금 함께 듣고 있는데 크리스 보티의 노래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셔서 좀 편하게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싶은데 네, 다음 다음 곡은 그 이제 이 넬슨 도르마는 노래 가창곡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가사가 이탈리아말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으면은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적어놓고 학창시절에 이제 불렀던 노래니까 익숙한데요. 두 번째 곡은 노래곡은 아니지만 네. 아마 이 곡도 들으시면 이제 다 아시는 멜로디일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네. 중인데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32곡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몇몇 곡들은 뭐 많이 유명하죠. 뭐 네. 월강, 비창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4번 네. 월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14번 월강을 이제 피아노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월강은 많이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했던 곡이기도 한데요. 네. 이 곡을 우리나라 연주자인 곽윤찬 씨가 네네.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곽윤찬 씨가 이렇게 클래식을 몇 곡씩 연주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누마스라는 앨범에서 네. 이 곡을 하면서 이제 곡 제목을 베토벤 스타일의 곡이라고 해가지고 베토벤 이스크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 예. 본인의 버전을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월강의 멜로디를 살려서 거기에 즉흥 연주는 자기의 즉흥 연주를 넣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곡을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앨범을 본격적으로 내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네.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곽윤찬 씨의 이 3집이 굉장히 한국 팬들에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특히 그 이슈됐던 이유가 본인 외에 베이스와 드럼 연주자는 네. 미국에 가서 미국의 최고의 연주자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에서 나온 앨범이지만 어떤 사운드라든지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연주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외국에 예.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재즈가 미국이니까 그렇죠. 미국 본토의 음악을 우리나라 연주가 가서 리더로 연주해가지고 녹음해 온 건데요. 특히 이 베이스를 아마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이 존 패티투치라는 네.
그 뭐 세계 최고의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네. 그 치코리아라는 아주 뭐 지금 뭐 가장 원로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치코리아가 가장 아꼈던 베이스 연주자로 유명하고 국내에도 여러 번 내한 공연을 왔었던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곽윤찬 씨가 이 존 페티 투자가 너무 하고 싶어서 뭐 굉장히 이쪽 저쪽으로 많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연이 닿아가지고 미국에 넘어가서 얘기해가지고 공간 또 이제 교류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곡을 연주하려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좋은 연주를 녹음해갖고 와서 한국에서 발매가 된 앨범입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를 그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눌게요. 곽윤찬의 노래입니다. 베토벤 이스크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자,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곽윤찬의 베토벤 이스크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 귀에 익숙한 네. 그런 베토벤의 월광 멜로디를 이제 차용을 해서 또 본인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편곡을 한 곡입니다. 네. 일단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뭐 주선율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재즈 연주로 늦춰졌다, 빨라졌다. 음, 거기에 이제 클래식에서 사용되지 않은 베이스와 드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주선율에서 완전히 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주선율을 조금씩 음,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쨌든 주선율로 오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아웃됐다가 다시 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우리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이 곡을 뭐 다른 연주자가 또 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정통 클래식 연주자가 연주한 곡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또 곽윤찬 씨 연주가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곽윤찬의 노래까지 베토벤 이스크라는 곡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아티스트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다음은 조금 옛날 아티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게리 멀리건이라는 음. 아티스트 이름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즈를 할 때 루이 암스트롱, 빌 에반스 정도는 이제 귀에 조금 익으실 텐데요. 네, 네. 이 게리 멀리건은 바리톤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네. 바리톤 색스폰이라면은 이제 색스폰이 4개의 성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합창단하고 똑같은데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이렇게 네. 있는데 가장 낮은 음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악기가 크고 불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속주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즈는 조금 속주가 기반이 돼야 되는 테크니컬한 음악이다 보니까 바리톤 연주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단연 압권이 이게 게리 멀리건이 되겠습니다. 뭐 4, 50년, 60년대, 70년대부터 뭐 재즈의 전성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바리톤 연주에 거의 왕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독특한 게 피아노를 뺀 편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즈 피아노가 연주, 없이. 그렇죠. 재즈 연주에서 피아노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렇죠. 악기입니다. 본인이 리더가 피아니스트가 아니더라도 관악기가 리더라도 꼭 피아노를 백업에 두고 연주하는데요. 네. 제리 멀리건은 본인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여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피아노를 빼고 약간 선율 위주의 그러니까 약간 빈 공간이 많은 거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색스폰을 불면은 색스폰은 한 소리밖에 못 나죠. 단선율 악기입니다. 그렇죠. 색스폰을 아무리 세게 분다고 해서 거기서 3개 음이 나올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근데 피아노는 10개 소리가 나죠. 10손가락으로 다 단으로면 누르면. 이제 그렇죠. 10개 소리가 그래서 날 수 있는. 그 사운드를 굉장히 꽉 채우기도 하고 밀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인 악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악기주자들은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제리 멀리건은 그거를 관악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피아노를 빼고 네. 그 자리에 트럼펫을 넣습니다. 아. 그래서 색스폰과 트럼펫, 베이스, 드럼
재밌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조합이죠. 예, 상당히 조금 어색한 조합이기도 어색한 하고요. 조합이죠. 그래서 재즈 팬들이 트럼펫이라고요. 그 재즈 팬들이 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화 같이 여백이 많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여백의 미가 있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 불렀던 트럼페터가 챗 베이커라는 트럼페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만났던 그렇죠. 들었었죠. 노래도 하고 중성적으로 너무너무 그렇죠. 뭐 약간 여성스러운 연주. 근데 멋진.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제리 멀리건의 낮은 색소폰과 챗 베이커의 높은 트럼펫이지만 약간 중성적인 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섞여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들으실 곡은 육중주 연주입니다. 네. 관악기 3명, 그다음에 기타, 베이스, 드럼. 이렇게 이제 관악기는 트럼펫, 트럼본, 바리톤 색스폰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연주인데 저희가 우리 청취자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피아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가 없는 걸 우리가 알고 듣는 거니까 네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은 그런 악기 간의 차이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선곡한 곡은 그 쇼팽의 곡을 골랐습니다. 네. 쇼팽의 요새 쇼팽이 굉장히 클래식에서는 이슈입니다. 이 조성진 씨가 이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맞아요. 뭐 지금 뭐 음반이 뭐 5만 장 이상이 나갔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반이 5만 장 나간 거는 제가 아마 처음 겪는 일입니다. 네. 국내 아티스트 음반이 그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쇼팽 곡을 하나 고르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쇼팽의 프렐류드 전주곡이라고 하죠. 네. 프렐류드 4번. 팝, 락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멜로디인데요. 이 곡을 게리 멀리건 섹스텟 6중주로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게리 멀건의 쇼팽 프렐류드 4번 듣고 오겠습니다. 게리 멀리건의 쇼팽 프렐류드 4번 듣고 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되게 섹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장르도 편곡을 좀 그쪽으로 했고요. 네. 그 보사노바 네. 리듬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있고요. 들으셨고 그리고 종현 씨도 이제 중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악기들이 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채널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좌우에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가운데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하고 가운데 그리고 이걸 잘 엔지니어분들이 잘하면 약간 뒤에서도 들리는 그렇죠. 감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악기가 많으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만약에 피아노 트리오면은 그걸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을 나눈다고 하는데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뒤로 이제 악기의 자리를 배치하는 그렇죠. 거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지금 들은 거는 일단 바리톤 색소폰은 왼쪽에 있었고요. 왼쪽에 네. 오른쪽에서 이제 트럼본 소리가 나고 트럼본 소리는 조금 뒤에서 난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 있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게 보통 그런 거를 이제 그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네. 위치를 이게 재즈하냐면 보이는 무대를 보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을 보면요, 제리 멀리건이 언제나 왼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왼쪽에서 들리게 되고 네네네. 트럼펫이 오른쪽.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제리 멀리건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분리가 되겠고요. 스테레오가 이제 되면서 그걸 이제 재즈 엔지니어나 재즈 연주자들이 그걸 이제 극도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예 한쪽에서만 나게. 저 스테레오가 양쪽에서 같이 들리는 그렇죠. 거고 모노는 이제 한 채널로 한 쭉 채널에 되는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50년대 스테레오 기술이 개발되면서 한 50년대 중반부터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들으면 굉장히 촌스러울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다른 악기 소리가 안 들리는 안 들리고 경우가 그렇습니다. 발생해야 지금은 되는 그러지 거죠. 않죠. 네. 지금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옛날 느낌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50년대 60년대는 이 스테레오 기술이 너무 새로우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 놔서 연주했는데 이 제리 멀리건 앨범에서 조금 그게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럴 때는 이제 악기의 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으시면은 좋은 연주 그리고 이제 악기가 3개 있으니까요. 네. 관악기를 좀 나눠서 듣는 거 좋은 감상법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거에도 의도가 있는 네. 것이니까 파악을 하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리 멀리건의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볼까요? 궁금한데 다음 곡은 어떤 아티스트인지. 예, 다음은
바흐의 곡입니다. 그 바흐가 빠질 수 없죠. 그쵸. 이 바흐가 그 재즈 연주자들 이렇게 재즈 팬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바흐가 지금 태어나면 클래식을 안 하고 재즈 연주자가 됐을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얘기할 정도로 재즈 연주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어쨌든 그 바로크 시대가 나중에 이제 고전 낭만이 나오니까 뭐 지금 현존하는 클래식 듣는 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크가 맨 위에 있죠. 그 전에 종교 음악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작곡된 곡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위한 연습곡이 지금은 이제 중요한 클래식 곡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그런 곡이 많은데요. 뭐 곡도 뭐 몇백 곡, 몇천 곡이나 될 정도로 많은 곡을 만들고 그다음에 협주곡부터 해서 교향곡의 시초가 되는 곡들, 그다음에 바이올린 솔로곡, 네네. 첼로 솔로곡 여러 가지 곡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즈 연주자들이 악기를 테크니컬한 걸 보여줄 때 바하곡을 갖고 와서 많이 연주하게 되는데요. 지금 선곡한 곡은 이제 보통 우리가 바흐의 프렐리드 1번이라고 하면 이제 이 평균율의 1번 곡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악기를 이게 이제 C장조로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 음악의 시작이 이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멜로디는 들으시면 이제 다 아는 뭐 TV나 라디오나 아니면은 뭐 이 백그라운드 뮤직에서 자주 등장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자크 루시에라는 프랑스 연주자가 연주합니다. 이 자크 루시에는 평생 바흐만 연주한 사람입니다. 50년대부터 지금도 생존에 이제 물론 좀 연로하셔서 네. 활동 못하지만 거의 2000년대까지 50년 동안 바흐만 연주한, 바흐만 재즈로 연주한. 상당히 그러면 바흐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럼요. 그런 아티스트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연주자를 볼 때마다 재즈는 미국 건데 바흐는 독일 사람인데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이과 미주의 음악을 다 모아서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흑인 연주자가 할 수 없는 느낌을 이 자크루에시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스타일이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만약에 독일 피아니스트가 했다면은 너무 독일적으로 풀 수 그렇겠네요. 있는데 예. 약간 낭만적인 프랑스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묶어서 했는데요. 들으시면은 아마 곽윤찬 씨가 연주했던 이 베토벤 곡 같은 비슷한 느낌을 여기서 당연히 곽윤찬 씨는 자크루 씨의 연주를 많이 듣고 네. 배웠겠죠.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재즈에서 처음 보여준 사람이 이 자크루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자크루 씨의 트리오의 노래네요. 네. 바흐 프렐류드 1번인데요.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크루 씨의 트리오의 바흐 프렐류드 넘버 1 1번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거 뭐 정말 이 노래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일단 트리오니까 일단 피아노, 베이스, 드럼 네, 그렇죠.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그 모두 다 프랑스 연주자들이고요. 네. 앞에 부분에는 바흐의 원곡을 거의 유사하게 네. 템포나 그런 것들 살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메인 테마를 제시해주고 나서는 네. 이제 각자 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솔로를 보여주는데요. 자크루 씨는 재즈와 클래식을 이제 다 구사한 사람이니까 네. 그 안에서 클래식 선율 안에서 재즈적인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마음껏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재밌는 관계, 재즈와 클래식. 다음 곡이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네. 다음 곡을 한번 소개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다음 곡은 지몰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곡인데요. 네. 스페인의 이제 로드리고라는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곡가가 만든 아랑페지의 협주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예전 나이 좀 드신 청취자분들은 주말의 명화 오프닝 곡으로 나왔던 곡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선율이 비장미가 느껴지는 네네네.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도 재즈 연주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도 이 곡을 가지고 재즈 음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의 주인공인 지몰도 아예 이 기타 협주곡이죠. 그래서 네. 앨범명을 콘체르토 협주곡이라는 협주곡. 앨범을 냈습니다. 여기서 한 원곡 아마 2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아랑페이지 협주곡이란 제목으로 이 곡을 냈습니다. 물론 연주는 다 재즈 연주자들이 들어와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네, 저도 이런 클래식과 재즈 된 걸 자주 듣진 못하는데요. 네네.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몇 곡을 고르다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도 나고 특히 이 지몰 연주는 뭐 몇 년 만에 처음 들었던 정말요? 곡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짐 홀의 노래입니다. 아랑페이지 콘체르토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레바논의 작가 칼릴 지브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추억은 일종의 만남이다. 그 시절의 사람들, 그 시절의 사건들, 그 시절의 나를 만나게 해주는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백투더 2000.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최다희님, 박효신의 동경 신청해요. 2001년에 나온 2집 수록곡으로 김동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가사가 정말 슬프죠. 특히 날 기억이나 할까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나 날까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김동률 씨가 팬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스타를 좋아하거나 짝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이랑 다른 박효신 씨의 창법과 목소리도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가사고 가수고 작곡가 작사가 다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게 다 모여있어.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어쨌든 이 동경이라는 가사 너무 좋죠. 저도 들으면서 야 진짜 짝사랑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제 노래 중에서도 짝사랑에 대한 그런 컨셉을 가진 곡들이 있어서 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런 곡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듣는 곡이긴 해서 그러니까 음악가들은 전 세대 그리고 내가 이제 동시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은연중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박효신 씨, 김동률 씨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수연님, 시트콤 논스톱 OST였던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신청할게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는 그 시트콤을 보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키웠었는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노래방에 가면 꼭 청순 가련한 척하면서 이 노래 불렀었는데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논스톱에서 이제 한예슬 씨가 이름을 많이 알리셨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목소리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뭐가 독특한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목소리가 되게 독특한 것 자체가 뭔가 좀
그냥 되게 발랄한 느낌이다라는 느낌만 받았지 저 정도 독특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논스톱 나와서 그거 카라멜 마키아또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스티콤에서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한예슬 씨가 되게 뭐랄까 고급 취향을 가진 그런 대학생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이 노래도 되게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2004년도 노래인데 논스톱이 그때였군요. 왠지 더 옛날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박효신의 동경 그리고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오겠습니다. 서로 너무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설렘 바로 그댄 나에겐 그래요. 박효신의 동경 그리고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백투더 2000 함께하고 계세요. 이수정님, 무슨 곡을 신청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시절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몇 시간씩 놀았던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자우림의 팬이야 신청해봅니다. 저는 이 노래를 꼭 불렀고 제 노래방 메이트는 블라드와 망향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갔던 자우림 콘서트 생각도 나네요. 많이 그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우림의 노래를 많이 듣거나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는 많이 들었었는데 일탈이었나요? 그 노래는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좀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잠깐 한 6개월 정도 경기도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금촌 쪽에서 그 아파트 항상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등하굣길에서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9048님, 백투더 2000이 저랑 세대가 더 맞아서 그런지 정겨운 노래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휘성의 안 되나요? 신청하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휘성씨 데뷔곡이죠? 이곡 진짜 대단했죠. 그때 또 휘성씨의 엄청난 가창력 그리고 독특한 컨셉 발라드 곡인데 이렇게 힙합 패션으로 나와서 상당히 많은 눈길을 끌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휘성씨 미디엄 R&B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여러 장르를 소화해내셨죠. 홍재선님, 비의 It's Raining이요. 특유의 퍼포먼스 때문에 그때 다들 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비처럼 멋지지 않았었던 기억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 노래 진짜 멋있는데 진짜 비씨의 퍼포먼스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고 그 전에도 비씨를 알긴 했죠. 좋은 곡들이 많이 있었고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 연습생 때 연습 때 썼거든요. 물론 제가 연습을 시작했을 때 나쁜 남자가 나왔을 때가 아니고 한참 지난 후긴 했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이트레이닝도 멋있고 그 이후에 나온 앨범들도 너무 멋있고 저 방송 때 데뷔했을 때 또 레니즘 때 활동 시기가 겹쳐서 봤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정말 너무 멋있어요. 키가 엄청나게 크시잖아요. 그리고 몸도 좋으셔가지고 되게 무대에서 이제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엄청난 것 같아요. 꼭 몸에서 나온 에너지뿐만 아니라 눈빛이나 뭐 이런 무대를 하실 때 애티튜드 자체가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예전에 뭐였죠? 시상식에서 무대를 하시다가 이 바지 체인이 이렇게 딱 좀 춤을 격렬하게 춰서 한쪽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무대에서
앞무대로 이제 이동하는 타임이 탁 끊어졌는데 전혀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뒤에 있는 그 체인을 딱 잡아서 좀 춤을 많이 추시고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좀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겠죠? 탁 끊으셨거든요. 저는 밑에서 봤는데 체인이 끊어진 걸 딱 느끼자마자 잡아서 막 끊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춤춘 것도 너무 멋있었는데 그런 뭔가 돌발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면서 심지어 좀 그 에너지로 좀 더 무대에 어떠한 격렬함을 더했다라는 것도 되게 멋있었고 예. 무대 밑에서 보면서도 되게 감탄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김소영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핫했던 드라마 백설공주, 김정화, 이완 씨가 나왔던 작품인데 그 OST 중에서 서상인의 사랑해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신청할게요. 주옥 같은 가사와 서상인 씨의 허스키한 보이스가 심금을 울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 백설공주라는 드라마는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이완 씨도 알고 김정화 씨도 아는데 이 작품은 모르겠네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휘성의 안 되나요? 그리고 서상인의 사랑해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말이 많은데 휘성의 안 되나요? 그리고 서상인의 사랑해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백투더 200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829님, 하루에 3번 밥 먹는 프로그램 보면서 태견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태견 씨 하면 역시 찌태경.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생각이 납니다. 2PM 노래 중에 가장 인상적인 헛비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이죠. 어디 가가지고 계속 음식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예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문명과 동떨어진 사람 같다 나. 이게 TV를 잘 안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태견 씨 나오시잖아요. 예. 저도 2PM이 하트비트 활동할 때 샤이니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그때 안 했나? 어쨌든 2PM과 활동 겹쳤던 적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무대 뒤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누진 않았어도 인사 계속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격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웃을 때 되게 매력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태견 씨. 7331님, 정일영의 기도 신청합니다. 국민 드라마 가을 동화 OST이기도 하죠.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오래 들었던 곡인데 지금 들어도 슬프고 드라마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을 동화가 송혜교 씨, 원빈 씨 나온 거 맞죠? 네. 이젠 돈으로 사겠어 나오는 거 얼마면데. 아니 이 계절 이름을 붙인 드라마가 다 있지 않아요? 겨울 연가, 가을 동화, 그리고 다 4글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느낌에 다 있었어가지고 이 가을 동화까지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나머지가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좀 이때 원빈 씨 정말 잘생겼죠. 지금도 뭐 물론 엄청나시지만 요즘엔 이제 TV에서는 좀 뵙기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유연아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신청해요. 2004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던 제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곡입니다. 30여 군데나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취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20대 청춘들과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위로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04년도면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저도 이 노래 들었었거든요. 그 나왔을 당시에 저는 두발 검사 걸려서 머리 자르러 가면서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떠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BGM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 상황들에 맞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저도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그래도 규정에 맞게 자른 것 같은데 또 잘라야 돼서 또 잘라야 돼서 돈을 또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또 용돈 아깝고 막 그래서 좀 우울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바람이 분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제 휴대폰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몇 년째 쓸 만큼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 딱 생각하고 내가 언제 처음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 분명 그때 처음 들은 거 아닐 텐데 항상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미용실 가던 저의 터덜터덜 발걸음만 떠오릅니다. 9228님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신청이요. 10년 전 노래인데 그때 장기간 1위 했던 명곡이에요. 전주만 들어도 그 시절 생각이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윤도현 씨 노래 좋은 거 정말 많죠. 이 사랑했나봐도 그렇고 역주행한 곡들 되게 많지 않아요? 윤도현 씨 노래 중에 발매한 지 한참 됐다가 이후에 프로모션이 우연찮게 돼서 그 이후에 발매된 지 막 몇 개월 후, 막 1년 후 막 차트를 다시 한번 또 상위권에 랭크되고 그랬던 곡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랑했나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던 그런 곡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헛비트 그리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2PM의 헛비트 그리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두 곡 듣고 왔어요. 백투더 2000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유정님 요맘때쯤에 들으면 참 좋은 노래죠.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이 노래를 좋아해서 자꾸 제 사랑은 가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노래 때문에 이게 사람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기찬 씨는 되게 슬픈 사랑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곡들도 정말 많고 이기찬 씨 노래 중에 감기 이 곡도 되게 매력적인 곡이고 또 한 번 사랑은 가고는 전 90년대 노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01년도 노래네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곡입니다. 강성수님 와 2000년대로 왔네요. 2007년에 나온 에픽하이의 4집 앨범은 무려 27곡이 실려 있는데요. 백야, 녹턴, 혼 등을 정말 좋아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앨범이에요. 푸른밤에서 타이틀인 팬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에픽하이의 이 타이틀곡들은 딱 들으면 되게 팝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되게 대중들의 귀도 이렇게 딱 끌고 그리고 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떠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타이틀곡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에픽하이 앨범 딱 들어보면 되게 힙합에 치중한 곡들도 있고 팝스러운 곡들 심지어는 좀 발라드 풍의 곡들도 있고 해서 장르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그리고 에픽하이의 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서 숨어서라도 널 사랑한다고.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그리고 에픽하이의 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178님, 이정의 내일 해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정씨가 신인이었던 시절 제가 사는 지역 라디오 공개 방송에 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셨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아른아른 그리워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씨 노래 좋은 노래 진짜 많아요. 저 연습생 때도 그 이정씨의 특유의 그 발성대를 좀 카피하기 위해서 이정씨 노래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이게 비음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티스트잖아요. 예.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예. 자, 이 노래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의 내일 해 듣고 오겠습니다. 내게 헤어지잔 그 말은 내일에 미안하단 그 말도 내일에 오늘까지만 지금 회사에 들어온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곧 계약 기간이 끝나가거든요. 그동안 계약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도 저랑 잘 맞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는데 끝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좀 아파요. (032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한다는 마인드가 언젠가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겁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0328님처럼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도 심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끝나니까 대충 일하고 가자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 태도를 어떤 회사든 알아주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슈가볼의 잠든 널 두고 나오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